그게 잠수함 작전의 특징이에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만 가치가 있다는 거지. 네.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은 첫째로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잠수함 성능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 운용 능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국뽕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미군 우리 디젤 잠수함이 미군 그 훈련 그에서 그 뭐 미국의 핵 잠수함들을 뚫고 침투해가지고 작전 성공을 시켜가지고 뭐 어떤 세계가 경악을 했다 뭐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 뉴스가 인터넷에서 수백만 조회를 뚫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그 뉴스 나오기 전 이 2해 전에 제가 먼저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함장하면서 갔다 왔는데 사실 태평양에서 가장 큰 훈련 림팩 훈련이 매 2년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지난번 같은 20개 국가에서 뭐 40여 척이 참여했다 이렇게 늘어났어요. 저 갔을 때는 한 8개 국가에서 한 30여 척 왔는데 우리 때는 이제 그 아프간 전쟁 때문에 항공모함이 참석 안 했다. 네. 아무튼 잘 싸워요. 미국하고 거기 가면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일본이 거의 탑 클래스예요. 아 네. 그리고 미군이 우리를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잘 하는데 조금 약간 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갔죠. 왜냐면은 가상 전투가 끝나면은 다 그걸 종합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 엄파이어가 판정을 해야 돼요. 너 정확하게 명중했어 안 했어 해줘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그 로우 데이터 가지고 먼저 기자가 얘기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막 퍼펙트하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뭐 디젤 잠수함이 가서 딱 항공모함 막 핵잠수함 무찌르면은 왜 핵잠수함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기자들이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좀 국뽕이 들어갔군요. 승조원들의 길을 좀 살려주고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도 좀 있었지. 그 함장도 잘 싸웠어요. 잘 싸우긴 네. 잘 싸웠는데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낫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약간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좀 있었어요. 그 정도 잘 싸우면 왜 핵잠수함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핵잠수함이라는 건 워낙 능력차가 크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보다. 그래서 2차 대전 때 태서양 전투와 태평양 전투에서 죽은 전사한 승조원들은 5만 명 정도 돼요. 네. 이 승조원들이 항상 아유 이제는 잠수함 기술보다 항공모함하고 항공기 기술이 훨씬 발달했네. 네. 물만 위에 올라가면 이제 공격당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안 올라가면서 필요할 때만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다 이게 핵잠수함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핵잠수함을 그렇게 잘 싸웠어요. 2차 대전까지는. 해전의 양상을 바꾼 정도로 디젤 잠수함 잘 싸웠단 말이에요. 영국을 네. 2번이나 막 항복을 몰고 왔잖아요. 디젤 잠수함 유부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는 그렇게 잘 싸운 디젤 잠 다 없앴어요. 디젤 잠수함을. 지금 핵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돈이 많이 들고 또 기술적으로 고난도고 또 원자력 핵물질을 쓰기 때문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는 이유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만 가치가 있다는 거지.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들통나지 않고 모든 작전 능력을 바닷속에서 하기 위해서 핵잠수함, 핵추진 잠수함이죠. 그렇죠. 네. 이것이 우리도 필요하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우리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통계 여론조사에는 우리 국민들 75.2%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그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는 그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 북한이 SLBM을 만들어서 500km를 날리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 미국에서 그걸 인정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대 북한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항공모함 3척 동원해가지고 폭격하겠다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SLBM이 위협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 이후에 SLBM을 실은 잠수함,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출항과 동시에 추적 감시하는 게 오늘날의 전술이에요. 그건 네. 이 냉전 시에 가장 그게 피크 타임을 이뤘어요. 러시아하고 미국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출항하면 인공위성 딱 보고 있다가 따라다녀요. 그게 이제 공격 핵추진 잠수함이에요. 거기는 핵무기를 안 싣고 다니고 네. 너 핵무기 쏘면 안 돼.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면 100%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골키퍼가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뒤에 따라오면 함부로 못 쏘잖아요. 너 쏘면 바로 내가 쏠 거야. 못 쏘는 거지. 그래서 잠수함 함장들은 물속에 다다가 한 몇 시간 타면은 2시간 정도 가면 한 바퀴 삥 돌아요. 왜냐면은 한미에는 스크류가 돌아가기 때문에 음파 탐지가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보는 사이에 나 누가 따라오는 거 아니야? 쳐다본다고.
그게 이제 전술이에요. 그래서 냉전 시에 미국하고 러시아 잠수함들은 서로 추적 감시했어요. 핵무기를 싣고 다니냐. 그게 레드 옥토버, 붉은 10월호 그런 것들이란 네. 말이에요. 다 감시하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 핵 추진 잠수함, 추적하던 잠수함 함장들, 승조원들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냉전, 미국하고 이제 그 적이 없어졌잖아요. 네, 냉전이 끝나면. 그렇죠. 그 사람들이 증언한 걸 토대로 만든 책이 더 브라인드 맨스 프로프예요. 장님들의 음모. 네. 그러니까 막 물속에서 서로 불법을 전립해서 따라다니는 거 따라다니는. 그러다 부딪힌 그 책에 나온 게 부딪힌 사례가 물속에서 19번이나 돼요. 아, 그러니까 서로 예. 찾아다니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근데 상호간에 불법을 하는 불법. 그냥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도둑질을 하러 갔는데 딱 보니까 저쪽에 도둑놈이 또 있어. 뭐 이런 거. 그럼 얘기를 못 하고 쏙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얘기를 못 했죠. 그게 공해상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영해에서 원래 국제법상으로는 12L이 그냥 23km 상대 영해에 들어갈 때는 부상하게 했어요, 잠수함은. 아, 그래요. 국제법. 근데 국제법을 잘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23km에서 무슨 정보를 수집하겠어요? 들어가면 막 3km 이내에 막 2km 들어가야지. 심지어는 막 케이블 도청 작전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다 걸리면 영해 불법 저지르다 걸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내가 안 했어. 시침이 되는 거예요. 그게 2010년대 그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해놓고도 딱 시침이 때도 지금까지 믿는 사람이 많다고. 안 했어 하면. 그게 잠수함 작전의 특징이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이 디젤과 핵추진 잠수함 이 원리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성능의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요. 발전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를 이제 축전지에 충전하고 그다음 물 위에 다닐 때는 엔진을 돌릴 수 있잖아요. 물 위에 다닐 때는 공기가 있으니까 디젤 엔진 돌려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러잖아요. 네. 우리 배웠잖아요. 공기가 있어야 돼. 근데 물 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상항해 하면서 충전했던 그 배터리로 물속에 다니는 거. 배터리는 고속으로 다니면 달수록 빨리 방전되잖아요. 그럼 물 위에 올라와야 돼. 물 위에 올라오면은 또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말경에 전체 배가 다 올라가면은 들통나니까 상대에 걸리니까 마스트만 공기 그 빨대만 올리자. 그게 잔망경. 스노클. 잔망경보다 조금 작은 빨대만 올리면 그걸 스노클이라. 공기 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체는 물 아래 두고 그 스노클 마스터 올려서 밑에서 엔진을 돌리면서 그 엔진 돌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음이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디젤 잠수함은 2차 대전 말 때 그래도 스노클 마스트를 설치하면서 상당히 공격당하는 확률이 적어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 위에 올라가면 그때 2차 대전까지는 배터리 용량이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물속에 다니는 거. 아, 다 그래요? 올라와서 충전하고 하루에 막 지금도 한 2-3번은 올라와야 되거든. 그럼 함장들은 틈만 나면 적 안전한 해역하면 틈만 나면 축전지에 아. 전투에서 도망가야지. 살아남으려면. 네. 그래서 항상 근질근질의 엉덩이가 이제 뭐 도망갈 그 준비. 우리 저 자동차 휘발유 적게 싣고 나면 고속도 들어가면 막 불안하자 이런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 함장은 항상 틈만 나면 축전지에 충전을 하고 적을 감시하면 충전하면서도 적을 감시하고 굉장히 경계 태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걸려서 불안해요. 그것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네. 아직도.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에 핵분열을 시켜요. 우라늄을. 네. 우라늄을 핵분열 시키면은 고열이 나죠. 그 물을 끓여요.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로 터빈을 돌려.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이제 충전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원자로가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전기를 무한 생산이 가능거든요. 네. 무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무제한 작전이 가능한 물속에서.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잠수함 승조원 입장에서 보면 지루하죠. 뭐 안 올라가도 되니까. 바닷속에만. 햇빛도 못 쬐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전 능력은 탁월하죠. 네. 탁월하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원자력 잠수함, 핵추진 잠수함 똑같은 얘기예요. 원자력을 추진한다, 핵으로 추진한다 이런데 그래서 잠수함이라는 한문은 물 밑에 잠기는 배를 잠수함이라고. 네. 진짜 잠수함이라고 원자력 잠수함, 아, 핵추진 네.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은 잠수할 수 있는 배 이런 서브머시블, 서브머시블.
근데 그래서 워낙 능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첫째 속도에서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지구 한 바퀴가 4120km인데 그거 돌려면 40일밖에 안 걸려요. 네. 근데 디젤 잠수함은 140일 정도 걸려.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은 40일 정도면 간다, 산보하듯이 간다 이렇게 승조원들이 그렇죠. 얘기해. 근데 140일이면 가다가 쉬어야 되고, 그다음 식량도 실어야 되고, 보급품도 실어야 되고, 막 승조원 휴식도 필요해야 되고, 이게 엄청 차이 나는 거야. 그다음에 수중 지속 능력에 있어도 이 승조원의 식량,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 원자력 잠수함은 계속 운행할 수 있는데 디젤 잠수함은 올라가야 되잖아. 노출되잖아. 그렇죠. 지속 능력이 떨어. 그래서 잠수함 은밀성이 떨어진다 이게요. 그다음에 특히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스노클 할 때 가장 시끄러워요. 자기 소음이 엔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들통나요. 그다음에 공격 능력도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고 고속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공격에 실패하면 또 공격할 수 있고 공격 당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네. 근데 디젤 잠수함은 전속으로 가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38에서 40km 정도밖에 되는. 그렇게 하면 1시간이면 배터리 아웃. 그럼 방전되면 쇳덩어리가 쇳덩어리.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내가 이거 쏘면은 분명히 배를 깔아칠 수 있어. 이럴 때만 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리가 지나가면 어디서 어리 날아왔어. 그럼 그 근방에 딱 서클을 그려놓고 계속 폭리 떨어뜨리고 막 감시하면 디젤 잠수함 올라가야 되잖아, 충전하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공격하면은 바로 수세에 들어가고 조용히 있어야 돼. 그래서 차이가 많아요. 공격 능력에서 많이 차이나고, 그다음에 생존 능력. 네. 조금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걸리면은 전속으로 도망가면 1시간이면 그 위협 현장을 이탈할 수 있어요. 네. 20나트, 그럼 뭐 40km로 확 도망가 버리면. 디젤 잠수함은 40km 뛰면은 뭐 1시간이면 물 위에 올라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네.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디젤 잠수함은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잘 잡히니까 공격받을 수 있고, 핵추진 잠수함 안 올라와도 되니까 안 잡힐 수 있고, 그다음에 보복 능력이 뛰어나죠.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전기를 무한 생산할 수 있으니까 막 이 러시아 것 같은 26,500톤, 미국의 오하이급은 19,500톤 이런 거는 거대한, 거기다가 막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다니니까 이거는 뭐 핵 기지가 움직인 핵 기지. 아, 그래요. 오하이급 한 척의 그 원자탄 능력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의 1,600발의 혈액이 한 척.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뜨면은 긴장하죠. 네. 네, 그래서 보복, 자기의 육지에 공격받아도 그걸로 상대를 그 수도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복 능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안전하고 초유까지 살아남는다. 이런 차이나서 많이 차이나죠. 그럼 디젤 잠수함 그래서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 어뢰 또는 잠대함 미사일 조그마한 거 실어가지고 주로 길목 작전을 하죠. 잠수함이 지나가는 해역 아니면은 적의 코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배를 공격한다든지, 그다음에 잠대함 미사일로 해가지고 그 지상의 주요 타격, 레이더 시스나 이런 걸 공격한다는 이런 개념하고 좀 틀리죠, 많이. 네, 그렇군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핵추진 잠수함 이걸 좀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드나요? 아니면 미국의 허락을 못 받아서 못 만드는 건가요? 핵추진 잠수함 만들려면은 첫째로 기술이 뛰어나야 돼요. 네. 그다음에 돈이 많아야 돼, 돈. 좀 비싸니까. 그다음에 안전 시스템 이런 걸 잘 갖춰줘야 되고, 뭐 특히 방사능 이런 거에 위험이 노출되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연료, 이거는 우라늄이에요, 우라늄. 우라늄은 핵무기 원료이기 때문에 IAEA에서 항상 감시해요. 너 우라늄 사갔는데 어딨어? 원자력 발전 쓰는 거야? 아니면 핵무기 만드는 거야? 항상 감시한다고.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게 감시한다고. 그래서 P5라고 하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P5. 이 다섯 개 나라가 핵무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인정을 안 받았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한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만들기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은 있어요. 돈은 뭐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네. 기술에서는 중요한 거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배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아주 컴팩트하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잘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각종 장비에 연동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게 두 가지 기술이 키 팩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네. 우리는
잠수함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만들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우리를 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자로도 우리가 막 지금 팔고 있잖아요. UAE, 요르단, 그다음에 그렇죠. 뭐 최근에 들어서 뭐 체코에도 뭐 팔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핵연료. 네. 핵연료는 IAEA, NPT, 그다음 한미 원자력 협정 이런 다 감시를 해요. 너 추진체로 사갔는데 그 혹시 원자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감시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간섭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IAEA와 NPT에서는 핵 폭발 장치나 핵 기포 장치 이걸 만드는 걸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아. 한미 원자력 협정은 자기 나라에서 사간 원자로 만드는 기술이나 그다음에 우라늄, 네.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사갈 때 그것을 군함 군사적 사용 못하게 돼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아,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IAEA 같은 경우는 틈새 규정이 있어요. IAEA는 너희들이 우라늄을 사가지고 가서 군사적으로 사용하겠다면은 사찰을 면해주겠다. 이 규정이 그 안전조치 14조인데 왜 그런 규정을 뒀냐면은 강대국들 계속 IAEA에서 사찰하면 군사 시설을 가서 사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군사적으로 보안이 노출돼.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좀 강대국 자기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도 너네는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이제 사서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하겠다 보고하면은 그러면 와서 우리는 우라늄 농축도도 절대로 항모기를 만들 수 없는 농축도야.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도가 최소한 90% 이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농축 시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철 시설도 없고 프로틴을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와야 돼요, 다. 그리고 다 알아요. 공급국과 수급국 우라늄. 그다음 그거를 감시하는 게 NSG예요. Nuclear Supplies Group. 그것도 미국에서 통제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핵 확산 방지를 위해서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짬짬이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 P5가 짬짬이가지고 감독을 하는데 가장 강하게 자기가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니. 그래서 미국은 NPT, IAEA, 그다음에 NSG 이 세 개의 강력한 기구를 가지고 핵 확산 금지를 시키고 있다고. 그러나 우리가 IAEA한테 북한의 그 SLB에 만들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는데 이걸 우리 감시해야 된다. 누가 해줄 거냐? 미국이 해준다는 것도 뭐 어불성설이다. 우리가 지금 세계 10대권 경제권인데 미국 한미동맹 있지만은 미국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보고하면은 사찰을 면제해 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틈새 규정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서 승인해야 된다는데 미국에서는 우리가 과거에는 미국에서 우란을 많이 사왔어요. 네. 농축 우라늄을. 근데 요즘엔 거의 안 사와요. 요즘에는 2020년부터 24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프랑스에서 38% 사와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에서 32%, 그다음에 영국에서 25%, 중국에서도 사와요. 5%. 거기 다 사오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과거에 우리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세울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이제 기술 전수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독자적으로 자립해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도움을 크게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이 설사 우리 기분 나빴어. 야, 그거 갖지 말라는 자꾸 가져. 그래가지고 NSG 기구를 통해서 너 팔지 마 한국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미국이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은 미국은 한미일이 대동단결해서 북중러를 막자. 네. 특히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자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이유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어서 소형화 경량화해서 SLBM 집어넣었어요. 그럼 미국도 위협이 돼요. 미국이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 다 커버하겠냐고. 우리가 그렇죠. 먼저 최전방에서 막아주겠다. 근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협력을 요청했는데 미국에서 이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가 핵 잠수함은 기술 지원은 좀 하기 힘들어. 왜냐? 우리가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딱 도와준 나라는 영국 한 나라밖에 없어. 1958년도에 네. 원자로를 그냥 통째로 팔았어요. 네. 그래서 영국은 뭐 손짓고 헤엄쳤지. 그래가지고 빨리 만들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관례를 깨기 힘들다 했는데 2021년도에 오커스 만들어가지고 호주는 지원했잖아요. 네. 호주는 뭐 버지니아급 지금 3척을 팔고 추가로 뭐 2척 더 팔고 그다음에 오커스급 만들어가지고 뭐 설계해가지고 건조하게 해주겠다 이랬는데 너무 우리가 기분 나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국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았어요. 네. 아니 우리가 혈맹이라고 72년 동안 한미동맹 유지하면서 우리가 뭐 당신들한테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독자적으로 하겠다는데 왜
뭐 협력을 못하게 하겠다고 거기는 그렇게 해주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뭐 아무튼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핵 확산 방지 금지를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선봉에 서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들이 그 우방 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 그 왕초 기질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자기 예를 들면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통제를 해왔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든 이유 중국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하는 일종의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자기들이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국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네. 미군이 영원히 있으라는 법도 없고 그거는 국제 질서라는 건 수시로 변동되네. 우리가 힘이 없으면 당한다 이거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2021년에 이제 법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위협하는데 너네 말을 안 먹게 들어가. 네 핵무기 안 쏠 줄 알아? 쏠 수 있어. 법을 바꿨어요. 네. 그래 쏠 수 있다. 선제적으로 쏠 수 있다. 그다음에 남한을 전술핵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이 남한을 평정하겠다. 지금 훈련도 그렇게 해요. 부산을 공격하는 훈련하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핵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1994년 이후부터 북한이 이제 핵무장을 가속화한다는 걸 정보를 갖고 우리가 이제 잠수함을 디젤 잠수함, 핵 잠수함을 바꾸자 이렇게 국방부에 다 지침 변경됐어요. 네. 근데 이 주춤하고 있다가 북한이 도발을 자주 하는 바람에 이제 수상함부터 키우자 했는데 2004년도, 3년, 4년도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 핵실험 징후도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핵잠수함 사업단을 만들어서 걔가 그때 초대 이제 사업 단장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걸 추진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하자. 네. 지금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마당에 우리가 자꾸 이 우라늄을 가지고 그 핵잠수함 한다면은 우리도 오해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얘기를 타부시했어요. 못하겠어 일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용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원자로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이제 전역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하지만은 지금도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 완전 공론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현역들은 얘기를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론화시켜서 이제 끄집어내주자. 왜? 우리보다 뭐 정말 가난하기로 비교가 안 되는 북한도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걸 소형화, 경량화해서 잠수함에 집어넣는 이런 판국이고 김정은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핵심 잠수함 만들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명목 GDP 같은 거 우리보다 100배가 많아요 우리가. 네. GDP는 우리가 한 45배 정도 갖고 군사비도 우리가 국방비도 20배 이상 준다고. 그런데 왜 자꾸 북한이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질질 끌려가냐. 네. 우리가 뭐 미국에 지금까지 업해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막 국민적 원성이 굉장히 크게 달하고 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이런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추진 잠수를 만들어 국자적으로 추적 감시해야 된다. 그건 네. 기본적인 전술이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